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최 교수님,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는 핑크딸기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영섭님도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오사랑님도 언제나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저래 고생이 많다고 걱정해주시는 허정님도 힘든 시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랑해요. 얼음꽃님도 감사하다는 인사 고맙습니다. 현대차에 투자 중이신 주식 전문가님도 화이팅입니다. 별밤지기님의 꿈도 꼭 이루어지시길 장담하고요. 찡친 엘리님도 너무 고맙고 당분간 계좌는 안 보길 바랄 뿐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변수를 만나 이런저런 신경 쓸 것도 많고 사람들도 챙겨야 하고 다소 힘들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풀장착한 DNA 때문에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내 계좌가 시퍼런 것은 아무 생각 없어도 여러분을 생각하며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부모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DNA를 물려주셔서 그러려니 아싸 가오리나 외치고 있으니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보통 미친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영원한 구독자 주호님도 저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주호님이 걱정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그저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에 불과할 거고요. 어쩌면 어린 주호님의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치지 못할 인생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의 일부를 당장은 내려놔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도 사소한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양보하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어차피 성공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면, 큰 꿈을 꿀 수 있는 도전이라면 최소한 무라도 썰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워 현실이 원망스럽겠지만 제가 볼 때 주호님은 결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호님 옆에는 긍정적인 DNA로 가득 차 결국 뭐든 해내는 친구가 함께 할 테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두 눈 부릅뜨고 정면 돌파하여 지금의 기회를 살려 인생 떡상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주책이죠? 원달러 환율 주봉 차트를 보면 웬만하면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겁니다. 이때처럼 오르기엔 대단한 악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가장 중요한 국제 유가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주에 95달러까지 오르며 100달러를 돌파한다는 역정보가 난무했지만 유가에 투자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위한 작업이었을 뿐이죠. 그동안 국제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며 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졌지만 꺾였죠? 이것만 봐도 아주 다행입니다. 보는 김에 천연가스 가격 일봉 차트도 보면 이번엔 천연가스가 불안하네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일단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계속 오르면 골치 아프니 당분간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유럽에 공장이 있는 2차전지 공장들의 전력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어서 2차전지 동박 소재의 재료가 되는 구리 가격을 보면 쉽게 올라오질 못하네요. 구리 가격은 좀 올라오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인지 좀처럼 움직이질 않네요. 왜 그런 거죠?
누가 좀 알려주시죠. 2차 전지 양극재의 재료가 되는 니켈 가격 역시 계속 빠지고 있으니 2차 전지의 반등 시그널은 다음에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딱 한 번 남았으니 무조건 버티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를 보면 괜찮죠?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골치가 되었던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시장도 심리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조금 더 지루한 패턴이 이어지더라도 어차피 버티면 오른다는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 탑픽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하기에도 좋고 종목 교체, 리밸런싱을 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사고 싶고 에코프로도 사고 싶고 포스코퓨처엠도 사고 싶고 에코프로비엠도 사고 싶고 코스모신소재도 사고 싶고 장난 아니죠? 요즘 같은 인생 기회에서 최고의 선택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와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삼성전자를 살펴봅시다. 연봉 차트부터 보면 올해의 양봉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며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구름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로죠? 이미 매도 시그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로죠? 별로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그어놓은 핑크색 지지라인이 깨졌죠. 영원히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깨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그냥 별로죠? 그래서 미국의 디램 기업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잘 버티고 있어. 괜찮은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별로입니다. 어쨌든 강도의 문제는 있어도 업황은 돌아서고 있으니 지금의 조정은 단기 조정이죠? 따라서 당연히 홀딩이 유효하면서 굳이 매수를 하겠다면 검은색 241선이 깨지는 포지션에서 분할로 접근해 가는 것이 괜찮겠으나 요즘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니 이어서 SK하이닉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살펴봅시다. 연봉 차트를 보면 앞서 본 삼성전자의 연봉 차트상 올해의 양봉 캔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좋죠? 이것만 봐도 반도체를 사겠다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구름 아래로 떨어졌지만 SK하이닉스는 반대로 구름 위로 올라서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확실히 좋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에너지를 모으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분위기가 좋아도 여기 갭을 메꾸는 조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죠. 목요일 갭으로 급등할 때의 캔들도 음봉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지속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겐 힘이 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나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및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가 탄력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에너지를 모으는 패턴이 될 것이고 디램 업황 개선세가 강화되는 타이밍에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전망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영상에서 추천했던 반도체 장비주 HPSP입니다. HPSP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 증설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AS를 해보자면 채널에서 최근에 매수한 이후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이 나와서 분위기도 괜찮고요. 따라서
오르면 홀딩하고 다시 빠지면 또 째려보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작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네이버를 살펴봅시다. 연봉 차트를 보면 다 빠지긴 했죠. 이때 7년 동안 다져놓은 가격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면 쓰레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별로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음봉 덩어리로 구름 아래로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죠? 미안하지만 별로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우리는 올해 1월 1일 영상을 통해 하반기 23만 원을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때 너무 빨리 오른 바람에 매도 의견을 전했고 다시 AI 서비스 모멘텀으로 반등을 예상하면서도 결국 다시 빠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됐죠? AI 서비스를 공개했지만 세상은 네이버의 AI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 누구도 네이버의 AI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저 역시 챗 GPT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죠? 그래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겠으나 신규 매수라면 굳이 얘를 살 필요는 없어 추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쏘리. 이어서 진짜 오랜만에 카카오도 볼까요? 연봉 차트를 보면 별로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반등 시그널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빠져도 하락은 이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 파동상 바닥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야 가능하겠으나 얘도 AI 사업 때문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면서 성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성장에 방해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타가 아니라면 싸 보인다고 사면 안 되겠습니다. 쏘리.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올해 4월 27일에 국내 출시한 나이트 크로우의 흥행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액토즈 소프트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최근에 1,000억이 입금되기도 했고요. 연말에는 국내 흥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나이트 크로우의 글로벌 출시 모멘텀까지 있고요. 중국 판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믹스 코인 역시 700원대에서 개바닥을 외치고 더블 이상의 급등이 나온 이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사면 되겠습니다. 김떡상 TV 채널의 커뮤니티 메뉴로 오시면 멤버십 회원이 아니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투자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가끔씩 놀러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찐팬 등급 이상의 회원이라면 회원 전용 표시가 있는 게시글을 추가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멤버십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연봉 차트를 보면 장난이 심하죠? 그지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45만 원이 깨지면 자신이 없고 믿음도 없어 죽고 싶은 종목을 교체해도 된다고 했는데 다 왔죠? 그만큼 그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망했나요? 그냥 과매도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회사 망했나요? 적당히 해야죠. 하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꼬라지가 민망할 뿐이지만 2025년 이후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를 앞두고 내년에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장기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는 유효하지만 분위기상 분할로 접근해야 하고 종목 교체는 45만 원이 깨질 때 째려보면 내년과 그 이상을 보면 대박이 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를 살펴봅시다.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보기에 앞서 글로벌 대표 리튬 생산 기업 알버말의 주가를 보면 끝없이 빠지다가 하락을 멈추고 싶은 브레이크 양봉이 떴습니다. 지난밤 3.1% 상승 마감했는데 나쁘지 않죠? 포스코 홀딩스 역시 리튬 사업 모멘텀이 있으니 대단하진 않아도 당장은 버티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우리 채널에서는 50만원 초반을 바닥으로 60만원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있어 알아서 분할 매수하면 되고 혹시나 분위기가 험악해져 50만원도 깨지면 믿음도 없고 자신도 없는 못난이 종목을 교체하는 작전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70만원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반토막 35만원이 깨지는 싸대기 맞는 시나리오를 줄곧 얘기해 오긴 했지만 이게 진짜로 깨졌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오를 때도 그러더니만 내릴 때도 적당히가 없으니 이거 무서워서 주식하겠어요? 우리 채널에서는 35만원이 깨지면 믿음이 없고 자신도 없는 못난이 종목을 교체하는 기회로 삼자고 했는데 그래도 될까요? 이왕 여기까지 빠진 거 검은색 241선도 이탈할 수는 있겠으나 급하지 않게 느긋하게 도저히 믿음이 없고 자신도 없는 종목을 갈아타는 작전을 유지하겠습니다. 쌍욕하며 정면 돌파하라. 다음은 SKC입니다. 중국 동박업체의 증설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동박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난 데다 상반기 유럽 배터리사의 신규 증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못 볼 꼴을 보고 있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으로 제조원가도 상승하며 실적 부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동박은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만큼 내년 사업 환경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니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이 가팔라지면서 수요도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공급 과잉 문제는 어차피 타이밍과 사이클 문제,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봅시다. 쓰레기죠? 길게 보면 당연히 매수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느긋한 속도의 물타기만이 유효하고 그렇게 버티면서 어차피 등장할 반등 시그널, 바닥 탈출 시그널을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 정유 마진이 아주 좋아 정유 부문의 호황으로 인해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 부문은 판가 하락과 미국 조지아 공장 화재로 일부 판매에 차질이 생겨 부진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배터리 수율이 안정되고 있어 4분기에는 출하량 증가 효과로 인해 당연하게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바닥을 기고 있고 시가총액 14조 원에서 정유 가치를 제외하면 배터리 사업 가치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사도 되고 믿음이 없고 자신도 없어 보유하는 것이 무서운 종목을 교체해도 괜찮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SK입니다.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자회사 SK스퀘어의 주가를 보면 상승 뒤 이어지는 조정기이고요. SK텔레콤도 잘 나가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SK바이오팜 역시 단기 상승을 마치고 단기 조정기에 있습니다. 그룹의 기대주의지만 시기적인 악재에 있는 SKC는 땅굴만 파고 있고 가장 중요한 SK이노베이션도 왜 이러나 싶습니다. 상장 자회사들의 주가 꼬라지들이 하나같이 조정이기 때문에 지주사인 SK가 갈 수가 없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SK이노베이션과 SKC가 미래가 있어 다음 상승기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그때가 되면 SK도 동반 상승할 수 있으니 방법이 있나요?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쏘쏘리 앤드 화이팅.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시장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